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20여 년 전에 겪었던 한밤중의 괴한들. 정말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기도 하고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오싹합니다. 전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마음 맞는 몇몇이서 모여서 술 한잔을 걸쳤습니다. 아마도 밤 1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내가 살던 데가 구파발이라 구파발역에서 내렸는데 술도 깰 겸해서 역 앞에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여자친구랑 문자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뻘로 보이는 좀 왜소하신 분이 옆에서 말을 걸더군요. 담배를 한 대만 피일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뭐 못 드릴 것도 없고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라 거리낌 없이 담배를 하나 꺼내드리고 불도 붙여드렸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니 제 옆에 그대로 서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전 피던 담배도 다 펴가고 문자도 다 보냈고 이제 슬슬 갈까 하고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걸었죠. 자기가 내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단둘이 사는데 이런 말하기 부끄럽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아들이 지금 술에 만취돼서 집안 기물을 다 부수고 아버지까지 때리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하시며 들어가서 아들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솔직히 무섭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군복을 입은 거 보니 듬직해 보인다고 집에 같이 좀 가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의심조차 안 했습니다. 그 아저씨 연기가 아주 절더군요. 술도 먹었겠다. 나름 알뜰딸한 상태라 좀 감정적이었는지 알았다고 하고 그 아저씨랑 같이 걸었습니다. 어두운 길 쪽으로 계속 가길래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 아저씨가 단독주택도 아닌 그 사이 담길의 골목에서 잠깐만이라고 말하더니 앞길에서 남자 2명이 걸어오더군요. 솔직히 뭔가 했습니다. 근데 대뜸 오더니 처음에 그 아저씨가 칼을 꺼내서 내 배에다가 칼을 들이대더군요. 그리고 2명이 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칼대 놈은 내 입에다가 천조가리를 쑤셔넣더니 그거 뱉으면 배에 구멍 난다라고 말하며 저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가면서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진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인신매매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했죠. 제 키가 180에 몸무게도 90kg 정도 나갑니다. 등발 좀 있는 편이죠.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3명이 압박하니 이런 저도 순식간이었죠. 진짜 자연스럽게 칼을 들이대면서 2명은 제 팔을 붙잡더군요. 몇 걸음 걸었나? 이렇게 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팔에 힘을 조금씩 뺐습니다. 휴대폰은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무기라고 할 게 휴대폰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휴대폰은 지금처럼 내장 안테나가 아닌 외장 안테나였기에 본체가 밖으로 볼록 나와 있었습니다. 팔에 힘을 좀 빼자 내 팔을 잡고 있는 놈의 팔 힘이 빠진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곤 바로 뿌리치며 칼을 대고 있는 놈의 얼굴에 휴대폰 안테나를 강하게 박아버렸습니다. 거의 경로 이동 없이 뿌리치며 그대로 논스톱으로 바로 그놈 얼굴로 휴대폰채 박아버렸죠. 어디에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몸 한번 크게 털고선 달렸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달렸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커브길을 돌며 잠깐 봤는데 한 명만 따라오더군요. 살짝 안심이 됐다가도 다른 일행은 다른 쪽 길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시 한번 흠칫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큰 길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대로변에 나가자마자 근처에 편의점이 있길래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숨 돌리고 보니 다행히 편의점 안에 남자 손님 1명과 알바생이 있더군요. 참고로 알바생도 남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어떤 미친놈들이 칼을 들이대고 납치하려 한 거 간신히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말이죠. 손에 거의 부셔질 듯 쥐고 있던 휴대폰을 보니 안테나가 부러져 있고 손은 온통 피범벅이더군요. 잠시 숨 좀 가라앉으니 진정이 돼서 편의점의 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서 날 쫓아오던 새끼가 보입니다. 저 새끼들도 당했으니 그냥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순찰대가 오니 그 새끼가 미친 듯이 뛰어 도망가더군요. 솔직히 쫓아갈까 생각해봤는데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잡아도 또 칼을 들이댈까 무서워서 그냥 순찰대한테 자초지종을 말하고 제가 끌려갔던 골목까지 다시 가고 그랬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오싹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배돼지에 칼날을 대고 있으면 그 압박감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 뒤로 절대 밤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발렌타인데이. 사귄 지 2년 되는 커플이 있었다. 발렌타인데이가 되기 며칠 전, 여자는 남자에게 발렌타인데이에 집으로 오라고 했다. 평소 여자는 남자친구에게 요리를 해준 적이 없어서 발렌타인데이 기념으로 요리를 해주기로 한 것이다. 발렌타인데이 당일 하루 종일 여자는 여러 가지 요리를 준비했다. 퇴근 시간이 넘어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야근해야 될 것 같아. 아마도 오늘 못 갈 것 같아. 일 끝나고 연락할게. 남자는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하고 끊어버렸다. 여자는 크게 화를 냈고 전화기를 내던졌다. 요리에 자신이 없어서 크게 마음을 먹고 모처럼 준비했는데 필요가 없어졌다. 버리기도 못해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전기가 나갔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혼자 있게 된 여자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잡았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말하기. 죽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해. 여자는 순간 뒤돌아 손에 잡고 있는 포크로 찔러버렸다. 뭔가 꽂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에 익숙하지 않은 눈으로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재빨리 경찰에 연락했고 이윽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그녀는 그제서야 안심하고 방에서 나왔다. 거실에 피가 떨어져 있었고 핏자국은 욕실로 이어져 있었다. 욕실에 들어간 경찰이 몇 분 후에 돌아와서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죽었습니다. 목에 포크가 박혀 있더군요. 아마도 과다출혈로 죽은 것 같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런 그녀를 경찰은 정당방위라며 위로했다. 그리고 경찰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강도가 훔치려고 했던 건 이 결혼 반지입니까? 남자친구가 놀래켜주려고 집에 숨어 있었던 것인데 강도인 줄 알고 죽이고 말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